안녕하세요. 먼저 AWS 웨비나 세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근무하고 있는 구본민입니다. 오늘 웨비나에서 약 30분간 여러분들께 공유드릴 내용은 클라우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비용 최적화 세션을 준비했습니다. 해당 웨비나 세션으로 클라우드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더욱더 성공적인 비즈니스 운영을 AWS와 함께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시작 전에 해당 웨비나 도중 질문 사항이 있으실 경우 Q&A 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클라우드가 새로운 표준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논의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아이디어를 바로 실행해보고 실패에 대한 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넷플릭스와 G, 에어비앤비와 같은 전 세계 수많은 기업들이 AWS 클라우드를 통해 여러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현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대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산업과 회사의 규모 상관없이 많은 고객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실패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타트업들이 많이 사용해 왔다면 현재는 금융과 미디어 그리고 인터넷 기업들은 물론 대기업들까지 AWS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클라우드는 내가 필요한 IT 자원을 원할 때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자유를 주지만 이에 대한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리소스로 오버 프로비저닝 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리소스를 잘 관리하지 못할 경우 후에 큰 비용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AWS가 비즈니스에 제공하는 속도와 폭넓고 깊은 서비스를 활용하고 이에 추가로 비용적인 부분까지 효율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현재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할 겁니다. 클라우드 비용 절감에 대한 첫 번째 스텝은 바로 비용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어디서 지출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짧게 이를 도와줄 수 있는 몇 가지 툴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WS 클라우드에 대한 전반적인 비용은 콘솔 내부에 위치한 빌링 대시보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체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를 찾아낼 수 있고 전달 대비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비용이 늘었는지 혹은 줄었는지 비교 분석도 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빌링 대시보드 왼쪽 상단에 청구서 탭을 눌러보시면 서비스별로 과금된 항목들을 월별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월에 금액이 얼마나 나왔는지, 해당 비용들이 어떻게 과금되었는지 등을 신속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체적인 사용량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빌링 대시보드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AWS는 시간당 과금이기 때문에 몇몇 고객분들께서는 조금 더 디테일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AWS 요금의 디테일한 리스트는 비용 및 사용량 보고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Cost and Usage Report라고 하여 줄여서 CUR이라고 하는데요. 월별이 아닌 시간당으로 비용을 세분화하였기 때문에 비용의 추가적인 인사이트를 찾고 싶으시다면 CUR 활용을 추천드립니다. CUR 데이터를 받기 위해서는 그 빌링 대시보드 내에 있는 리포트를 선택하시면 쉽게 생성이 가능합니다. 리포트 네임에 보고서 이름을 입력하고 리포트가 저장될 S3 버켓 네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리포트 데이터는 시간별, 일별로도 선택이 가능하며 모든 항목들이 완료가 되면 아마존 S3 버킷의 CUR 보고서 전송을 시작합니다. 이처럼 전반적인 사용량에 대한 데이터를 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데이터 확인을 마쳤다면 이에 대한 인사이트가 필요하겠죠. 선생님처럼 누군가 옆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짚어주고 해당 모은 데이터들에 대한 인사이트를 쉽고 빠르게 알려주면 더욱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저희 서비스 중 전반적인 인프라 환경을 선생님처럼 점검해주는 Trust Advisor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현재 내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확인해주는 툴입니다. 항목은 비용 최적화, 성능, 보안, 내결함성, 그리고 서비스 한도 5가지 분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문제가 없다라는 뜻이고, 노란색 느낌표는 주의 항목, 그리고 빨간색은 경고 항목으로서 지금 당장 바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부분을 뜻합니다.
트러스트 어드바이저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제공되는 툴이지만 비즈니스 서포트 이상 이용하실 경우 더 상세한 분석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해드릴 툴은 가장 좋아하는 기능인 비용 탐색기인데요. 비용 탐색기는 AWS 비용을 시각화해서 빠르게 문제점을 찾아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도 몇 번의 클릭만으로 비용에 대한 분석을 한눈에 보실 수 있고 높은 수준의 디테일을 통해 어디서 비용이 새어나가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AWS가 제공하는 여러 기능들과 리포팅을 통해 여러분들은 AWS 전반적인 비용에 대한 이해를 이제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서비스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 불필요한 자원은 없는지 등을 팀원분들과 공유가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 가지고 있지 않은 정보가 있습니다. 바로 누가 해당 리소스의 주인이고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등은 알 수 없는데요.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태깅입니다. 깜깜한 주방에서 주방 용품들이 어디 있는지 찾기 위해 불빛이 필요한 것처럼 클라우드 비용도 해당 리소스를 누가 어느 팀에서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태깅의 중요성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랄 정도로 비용 관리에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AWS는 거의 모든 리소스의 키와 밸류 값으로 태깅이 가능합니다. 제가 샘플로 태깅 예시를 위와 같이 정리해 보았는데요. 프로젝트를 시작하기에 앞서 팀원분들과 꼭 태깅 정책을 세우셔서 해당 리소스가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하시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처럼 5가지의 비용 툴과 태깅 정책이 준비가 되면 전반적인 비용에 대한 시야가 넓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비용이 어디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되었다면 이제 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적용시키는 것이 중요하겠죠.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 비용들을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첫 번째 스텝은 right sizing입니다. 현재 애플리케이션에 맞는 리소스를 선택하고 사용하는 것인데요. AWS 인스턴스들은 티셔츠 사이즈와 같이 small, medium, large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에 M4 4X large 인스턴스를 투입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는 서울 리전에서 한 달 기준으로 약 732불에 과금이 됩니다. 하지만 해당 애플리케이션의 CPU나 메모리, 디스크 I/O, 레이턴시 등을 고려해 보니 M4 4X 라지가 아닌 M4X 라지로도 충분히 애플리케이션 스펙을 서포트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사이즈를 너무 크게 잡은 것이죠. 그래서 4X 라지가 아닌 X 라지로 크기를 줄였더니 732불이었던 금액이 183불로 드라마틱하게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이즈만 바꿨을 뿐인데 60% 이상 비용이 절감되었습니다. 과거 온프리미스 환경에서는 언제나 피크를 예상하고 리소스를 크게 잡아 구축했지만 클라우드에서는 오토스케일링과 같은 툴들을 사용해 수요와 맞추어 인스턴스 확장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최소한의 비용으로 내 애플리케이션의 니즈를 맞추는 것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물론 인스턴스를 돌려보기 전까진 내가 필요한 자원이 해당 인스턴스 사이즈가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고드리고 있는 방법은 테스트 환경에서 최소한의 인스턴스를 시작해 보시고 클라우드워치와 같은 모니터링 툴들을 통해 CPU나 다른 매트릭들을 확인하셔서 사이즈 변경을 하실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말처럼 right 사이징이 또 쉽지 않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에 따라 유스 케이스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인스턴스를 니즈에 맞추어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건 역시 AWS 클라우드의 장점이기에 이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회사 내부에 right 사이징을 도와주는 솔루션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솔루션은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으로 제공이 되어서 과거 2주 사용량 데이터 기반으로 내 서비스에 맞는 right 사이징 추천을 주는 기능입니다. 타임 프레임이 2주라는 짧은 시간과
메모리나 네트워크가 아닌 CPU 데이터에만 의존해서 다소 한계가 있긴 합니다만 참고용으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처럼 인스턴스 사이즈도 비용 절감에 큰 도움을 주지만 어떤 인스턴스 타입을 선택하느냐도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AWS는 고객분들의 워크로드에 맞추어 다양한 스펙트럼의 인스턴스 타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워크로드에 맞는 인스턴스를 선택하시고, 나 잘 모르겠다 하시면 범용 인스턴스인 M으로 시작을 하시거나 T 인스턴스도 나쁘지 않습니다. 먼저 사용해 보시고 CPU가 많이 필요하시다면 C 인스턴스로, 메모리가 많이 필요하시다면 R 인스턴스로 변경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EC2 인스턴스는 기본적으로 메모리 스펙이 높으면 높을수록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인스턴스 변경을 하실 때 해당 부분도 꼭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워크로드에 맞는 인스턴스와 사이즈를 선택하는 부분이 비용 절감에 중요하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인스턴스가 켜져 있는 시간을 최소화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WS는 사용한 만큼 과금이 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는 인스턴스를 무조건 중지 혹은 종료를 해주는 것이 불필요한 비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번에도 예시를 준비했는데요. 자그마한 서비스를 위해 현재 두 개의 인스턴스를 사용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인스턴스 A는 프로덕션으로, 인스턴스 B는 테스트 환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인스턴스 모두 M4 4X 라지 서울 리전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한 달 내내 24시간 7일 모두 켜두었더니 비용이 약 1200불 가까이 청구가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만만치 않은 금액인데요. 프로덕션처럼 서비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인스턴스 A는 매일 켜두어야 하는 것이 맞지만 테스트 환경인 인스턴스 B는 주말 같은 경우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꺼두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여 주말에는 스탑을 해두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달에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눈에 띄게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테스트 환경이니 서비스에 문제도 없었고요. 이렇게 주말만 꺼놨는데도 비용이 어느 정도 세이빙이 되었습니다. 이에 힘입어서 테스트 환경은 업무 시간 외에는 모두 꺼놓자라고 타이트하게 관리했더니 테스트 환경에서는 기존 러닝 타임 대비 약 70%를 감소할 수 있었습니다. 인스턴스 A는 고객 서비스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4시간 켜두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아직 프로덕션이 되지 않은 테스트 환경 같은 경우 리소스 사용 시간을 최소화함으로써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케줄링은 어떻게 했냐고요? 저는 AWS 인스턴스 스케줄러를 사용해 스케줄링을 자동화했습니다. 물론 수동으로 인스턴스 중지도 가능하지만 인스턴스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인스턴스 스케줄러도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실행이 빠르고 간편합니다. 실행이 완료되면 그림과 같이 두 개의 다이나모 DB 테이블이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컨피그 테이블에서 시간과 요일 등 기본적인 설정이 가능하고 설정이 완료한 뒤에는 내가 종료하고 싶은 인스턴스에 태깅만 해주시면 인스턴스 스케줄러가 그 태깅을 보고 해당 설정하신 값에 따라 중지를 진행합니다. 저는 한국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 9시부터 6시까지만 인스턴스가 사용되도록 설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야만 주말이나 밤 시간에는 과금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솔루션은 EC2와 RDS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알맞은 인스턴스 타입도 선택했고 프로덕션을 제외한 테스트 환경도 스케줄링을 완료했다면 비용 절감 효과를 벌써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AWS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스텝은 저희 AWS가 제공하는 다양한 가격 옵션들을 고려하는 것인데요. AWS는 크게 세 가지의 비용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사용한 만큼만 지불하는 온디맨드. 두 번째는 1년과 3년 약정으로 온디맨드 대비 더 저렴하게 사용하는 예약 인스턴스. 그리고 예비 EC2 용량을 매우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스팟 인스턴스입니다. 각 옵션마다 적합한 요건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가격 체계인 온디맨드는 트래픽 예측이 불가하거나 비즈니스 환경이 자주 변경될 때 적합하고
예약 인스턴스는 안정된 워크로드, 즉 해당 리소스를 일정 기간 계속 사용할 예정이라면 적합합니다. 스팟 같은 경우 배치 분석이라든지 빅데이터 등 시간에 쫓기지 않고 잠시 중단되어도 괜찮은 워크로드라면 스팟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애플리케이션 니즈에 따라 옵션이 다르기 때문에 현 어플리케이션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온디맨드는 말 그대로 사용한 만큼 지불하는 기본 옵션이기 때문에 오늘 웨비나에서는 예약 인스턴스와 스팟 인스턴스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약 인스턴스입니다. 예약 인스턴스는 물리적 인스턴스가 아닌 온디맨드 인스턴스를 사용할 때 적용되는 결제 할인, 즉 할인 쿠폰에 가깝습니다. 몇몇 고객분들께서는 RI를 물리적 인스턴스라고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물리적 인스턴스가 아닌 할인 개념임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서 장표에서 보신 것처럼 온디맨드 요금과 비교해서 최대 75%까지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는 강력한 옵션입니다. 예약 인스턴스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제공 클래스, 기간, 결제 옵션입니다. 제공 클래스 같은 경우 표준과 컨버터블로 나뉩니다. 표준 RI는 한 번 구입 시 변경이 불가하지만 할인율이 컨버터블보다 높고 컨버터블은 구매한 후에도 인스턴스 패밀리라든지 OS, 테너시 등 유연하게 변경이 가능한 대신 할인율이 표준 RI보다는 다소 낮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와 같이 워크로드 변경이 거의 없을 경우 표준형을 선택을 하시거나 안정화된 워크로드이긴 하지만 혹시나 추후에 변경될 수 있는 인스턴스라면 컨버터블 RI 사용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간입니다. 1년과 3년 중 선택하실 수 있으며 3년 RI가 1년 RI보다 할인율이 높습니다. 세 번째는 결제 옵션인데요. 전액을 선납으로 지불하는 전체 선결제 방식이 있고 절반의 금액만 선납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월 금액을 할인받는 부분 선결제 그리고 선납금은 없지만 1년 약정을 함으로써 할인을 받는 선결제 없음 옵션이 있습니다. 선결제 없음은 휴대폰 단말기처럼 약정을 하고 이에 대한 할인을 받는 방식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RI 같은 경우 EC2뿐만 아니라 RDS 등 다양한 서비스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위 서비스들을 1년 이상 사용하실 계획이시라면 온디맨드보다 RI 구매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더 비용 효율적인 선택입니다. 명확한 수치를 원하시는 고객분들도 많이 계셔서 한 장으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해당 표만 보시더라도 현재 리소스 사용량을 어디까지 줄이실 수 있는지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전체 선결제와 부분 선결제의 할인율의 차이가 크게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객분들께서는 예산이나 현금 확보 차원에서 전체 선결제 옵션이 부담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분들께서는 부분 선결제로 전체 선결제와 거의 동일한 할인율을 가져가시거나 아니면 조금 할인율을 포기해서라도 선결제 없음을 통해 현금을 확보함과 동시에 월 인스턴스 사용 금액을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선택은 고객분들의 몫입니다. 그럼 RI를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콘솔에 들어오셔서 컴퓨팅 밑에 있는 EC2를 선택해 주시면요. 왼쪽 상단에 예약 인스턴스라는 버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약 인스턴스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파란색 버튼으로 예약 인스턴스 구매가 보이실 수 있는데요. 인스턴스 구매를 눌러주시면 이제 전장에서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옵션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플랫폼부터 볼까요? 리눅스와 유닉스가 있고 윈도우스도 있고요. 해당 웨비나에서는 리눅스, 유닉스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너시는 기본값이냐 아니면 데디케이션 전용이냐 보통 기본값으로 많이 하시죠. 제공 클래스는 컨버터블이냐 표준이냐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표준으로 하겠습니다. 인스턴스 유형은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스턴스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할인을 받고 싶어하는 인스턴스는 M4 Xlarge이기 때문에 M4 Xlarge RI를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1년이냐, 3년이냐를 볼 수 있는데 1년을 선택하고요. 결제 옵션은
저 같은 경우 현금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부분 선결제 옵션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하시면 전체적인 그 옵션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장바구니에 담아 주시고요. 장바구니 보기를 눌러주시면 이제 한 번 더 제가 선택한 옵션에 있어서 확인을 해줍니다. 선결제 가격과 시간당 가격도 나오고요. 수량도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만 구매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진행을 하시면 예약 인스턴스 구매가 완료가 되었고 구매한 내용은 여기 인스턴스 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RI를 구매하시고 나서는 세부 항목들로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1년짜리 RI를 구매했기 때문에 2019년 1월 23일부터 바로 할인 적용이 들어가고 해당 만기일은 2020년 1월 23일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약 인스턴스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은 스팟 인스턴스입니다. AWS는 전 세계 많은 국가의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큰 규모의 컴퓨팅 용량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에는 분명 사용되지 않는 예비 컴퓨팅 자원, 즉 잉여되는 컴퓨팅 자원이 있을 겁니다. 저희 AWS는 이러한 잉여 자원을 고객분들에게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팟 인스턴스는 온디맨드 대비 최대 90%까지 절약이 가능한데요. 스팟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워크로드, 내부 리서치 작업이라든지 테스트 환경, 실제 고객 서비스에 영향이 없는 배치 작업 등에 적합합니다. 스팟 인스턴스를 잘 활용하시면 클라우드 비용을 크게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스팟을 사용할 때 기억하셔야 할 점은 스팟은 예비 컴퓨팅 자원이기 때문에 해당 리소스가 AWS에서 다시 필요할 경우 2분의 알람을 주고 중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스팟은 언제든지 꺼질 수 있는 리스크를 가지고 있지만 AWS 내부 툴이나 third-party 솔루션을 통해 이를 보완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팟은 언제든지 꺼질 수 있다는 위험 때문에 사실 도입을 고민하시는 고객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보면 저희 AWS가 2분의 알람을 주고 인스턴스를 회수해가는 퍼센티지보다 실제 고객이 스스로 스팟 인스턴스를 중단하는 퍼센티지가 95%로 월등히 높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AWS가 회수하기 전에 거의 대부분이 고객분들께서 자발적으로 스팟을 종료한다는 점입니다. 프로젝트가 끝이 났거나 더 이상 스팟을 사용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테스트 환경이어도 인스턴스가 도중에 중단되는 것을 반기는 고객분들은 없으실 거라고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스팟이 2017년도부터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개선이 많이 되고 있고요. 먼저 스팟 가격의 안정화입니다. 과거에는 스팟 가격이 입찰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는 스팟 가격을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웠었습니다. 어쩔 때는 온디맨드 가격보다 높아질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17년 12월 이후 스팟 가격이 개선이 된 이후에는 더 이상 입찰 방식이 아닌 AWS가 가지고 있는 컴퓨팅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만 제공이 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스팟 가격이 많이 안정화가 되었고 중단되는 경우도 현저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과거 데이터는 한 달만 보더라도 그래프가 들쑥날쑥했다면 현재 그래프는 3개월치를 보더라도 그래프가 크게 변동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단 빈도를 확인하는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그래프뿐만 아니라 스팟 어드바이저를 통해서도 미리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팟 어드바이저를 통해 각 인스턴스, 리전별로 스팟의 중단 현황을 미리 확인하고 이에 맞추어 스팟을 사용하면 조금 더 중단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고객분들을 만나 뵈면 테스트 환경에서도 온디맨드를 사용하고 계시는 고객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온디맨드를 사용해도 문제는 없습니다만 조금 더 저렴하게 AWS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스팟과 같은 서비스를 사용하면 조금 더 비용을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데이터베이스와 같이 항상 켜두시는 리소스는 RI 적용을, 트래픽 예측이 불가한 워크로드에는 온디맨드를, 그리고 테스트나 배치성 워크로드에는 스팟을 조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비용 모범 사례입니다.
음식도 골고루 먹는 것이 몸에 좋은 것처럼 비용도 다양한 옵션들이 함께 적용되면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모든 인스턴스들을 온디맨드로 사용하는 것은 가장 편리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가장 비싼 옵션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AWS가 제공하는 다양한 과금 체계를 사용하셔서 비용을 절감하시길 바랍니다. 라이사이징과 스케줄링, 그리고 여러 가격 옵션까지 적용했는데 아직도 비용이 걱정이시라면 마지막으로 스토리지 비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토리지는 크게 블락 스토리지와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구분됩니다. 스토리지도 라이트 사이징이 중요한데요. 역시 워크로드에 맞는 스토리지를 선택하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먼저 오브젝트 스토리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인 S3 같은 경우 기존에 크게 네 가지의 옵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기본인 S3 스탠다드, 자주 액세스하지 않은 데이터에 있어서는 S3 Infrequent Access, IA라고 하죠. S3 IA와 동일하지만 하나의 가용 영역만을 사용해 기존 IA보다 더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원존, 그리고 아카이빙 스토리지인 글레이셔가 있었습니다. S3 스탠다드는 그 자체만으로 저렴한 비용을 제공하지만 스토리지 용량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 비용에 대한 부담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사용되지 않는 파일에 있어서는 IA나 원존 혹은 글레이시어와 같은 스토리지 옵션들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탠다드와 글레이시어를 비교해 봤을 때 약 80% 저렴한 숫자인데요. 물론 리퀘스트 비용이나 데이터 아웃 비용 등은 누락된 비교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글레이시어가 매우 저렴하다는 것을 러프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리인벤트 때 새로 소개된 인텔리전트 티어링이라는 클래스가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인텔리전트 티어링은 내 파일이 자주 사용되는지 안 되는지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디자인되었습니다. 액세스를 일주일에 한 번 하는지, 한 달에 한 번 하는지, 아니면 매일 하는지 확신이 안 가실 경우 이번에 새로 나온 인텔리전트 티어링을 통해 복잡한 분석은 AWS에게 맡기시고 가장 비용 효율적인 티어를 사용하실 수 있는 옵션입니다. 인텔리전트 티어링은 액세스 패턴이 변경될 때마다 두 액세스 티어 간의 데이터를 이동시켜 비용을 자동으로 절약해주는 스토리지 옵션입니다. 비용뿐만 아니라 스토리지 관리 측면에서도 크게 유용한 옵션인데요. 아직 확인해 보시지 않은 고객분들께서는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블락 스토리지인 EBS입니다. EBS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인 S3보다 조금 더 비용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더욱더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먼저 EBS는 사용 전에 해당 워크로드가 IOPS가 중요한지, throughput이 중요한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물론 블락 스토리지도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범용 SSD인 GP2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무난한 옵션입니다. 프로비저닝된 IOPS는 빠르지만 매우 비싼 옵션으로 범용으로 내리실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S3는 동적으로 스토리지 용량이 확장되지만 EBS 볼륨 크기는 운영 체제 및 파일 시스템 구현에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필요에 맞는 클래스를 선택하는 것이 EBS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핵심입니다. 이렇게 스토리지 부분까지 터치가 완료되면 클라우드의 많은 비용을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AWS 클라우드의 비용을 줄이실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CDN을 사용한 데이터 아웃 비용 절감 부분이라든지 람다와 같은 서버리스 아키텍처를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DB 쪽에서는 상용 DB보다는 오픈소스 기반의 DB를 사용함으로써 라이선스 비용도 절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쯤에서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음, 많은 고객분들께서 클라우드 비용을 줄이는 것을 하나의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AWS 환경이 기존 온프레미스 환경 대비 다소 낯설다 보니 AWS 리소스를 여기저기 사용해 보시다가 후에 가서 높이 나오는 비용을 보고 놀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 최적화는 하나의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비용을 관리하는 소수만 행하는 액션도 아니고 마이그레이션이 모두 끝난 뒤에 진행해야 하는 사후 이니셔티브도 아닙니다. 비용 최적화는 회사 개개인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모두가 참여해야 하는 문화입니다. 클라우드 비용을 줄이는 것은 엔지니어링 팀뿐만 아니라 구매팀과 리더십 팀 모두 함께 모여 리뷰를 진행해야
합니다. 고객분들께서 AWS 클라우드로 이전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비용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웨비나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회사를 대표해 비용 최적화 히어로가 되실 준비를 거의 마치셨습니다. 마지막 스텝은 지금까지 배운 정보들을 팀원분들과 공유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하나하나씩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액션에 대한 부분입니다. 올바른 액션을 취하기 위해서는 먼저 명확한 골과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매트릭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고객분들께 비용 타겟을 가져갈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지표는 올해 IT 예산이 되어도 좋고 과거 6개월 AWS 사용량을 기준으로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어떠한 방식이건 여러분들 비즈니스에 맞는 명확한 골을 세팅하시고 이를 완수하기 위해 어떠한 장애물들이 있고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어떠한 서포트가 필요한지 꾸준히 리뷰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샘플 타겟들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예를 들어 저는 매일 종료되는 인스턴스의 퍼센티지를 30%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을 타겟으로 잡았습니다. 7월 달에는 전체 인스턴스 중 32%가 매일 종료가 되었네요.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5번 골 같은 경우 타겟을 맞추고 있지 않네요. 태깅이 되어 있지 않은 리소스는 무슨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알기가 힘들어 5% 미만으로 타겟을 잡았는데 7월 동안 리소스 18%가 태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확인과 개선이 이 부분은 필요해 보입니다. 이처럼 낭비되는 자원이 있을 수도 있으니 모든 리소스의 태깅은 완료하였는지, RI를 구매했다면 RI 사용률은 어떠한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시길 바랍니다. 타겟이 설정이 완료되면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액션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 현재 가능한 비용 최적화 방법들을 리스트를 쭉 나열해 놓고 최소한의 노력으로 임팩트가 가장 큰 것부터 차근차근 진행해 보는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좌표는 제가 샘플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물론 각 회사마다 우선순위가 다를 것이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하겠지만 전체적인 뉘앙스는 이렇습니다. 최소 3개월에서 9개월 내에 당장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거기서부터 차근차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처음부터 어려운 것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 웹사이트 내에 유용한 정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직 한글화가 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해당 부분은 최대한 빨리 업데이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비용 툴들에 대한 불편한 부분들이나 주관되었으면 하는 부분들도 해당 웨비나 세션이나 저희 AWS 문의를 통해 피드백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에스컬레이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클로징은 해당 장표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조금 생뚱맞을 수는 있지만 영화 스파이더맨에 보면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르는 법이다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스파이더맨인 피터에게 벤 삼촌이 차 안에서 조언을 주는 장면인데요. 저는 클라우드에서의 비용도 이와 다소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AWS는 그동안 어렵다고 여겨졌던 IT 기술의 장벽을 허물고 누구나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사업을 구상하고 고정 비용 없이도 바로 실행시킬 수 있는 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글로벌 사업을 운영하는 대기업이건 어제 책상 위에서 창업을 시작한 학생이건 AWS가 제공하는 기술을 통해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비즈니스 가치에 혁신을 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강력한 힘도 책임과 분명한 관리가 부재하다면 그 빛을 다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웨비나 세션을 통해 여러분들께서는 AWS 클라우드가 주는 힘을 100% 활용하고 이를 통해 비용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소개된 방법들을 통해 AWS와 함께 성공적인 비즈니스도 운영하시고 이와 동시에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가치를 얻어가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들의 클라우드 여정에 해당 웨비나 세션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다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웨비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마존 웹 서비스의 구본민이었습니다.